나는 가끔 후회한다.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삶이란 아주 희미하게 남아 가늠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싶을 때쯤 밀려오는 후회의 일들만 가슴 밑바닥에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추억이 꽃처럼 피어나는 시간, 마음이 머무는 공간. 안녕하세요. 추억의 책장 리아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처럼 비틀비틀 허비하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진정으로 바라던 일을 후회 없이 연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딱히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그냥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지네요. 미국의 시인 에머슨의 말처럼 행복은 향수와 같아서 자신에게 몇 방울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퍼뜨릴 수 없다. 그래요. 오늘은 추억이라는 향수 몇 방울을 리아가 여러분께 떨어뜨리고 싶네요. 지금부터 리아와 함께 우리 마음속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가슴 속에 감춰진 나의 고백 같은 것을 덧붙이며 감미롭게 말입니다. 먼저 서수남 하청일의 과수원길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지 고향 생각이 나고 정감 있는 가락으로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보며 쌩긋 향긋한 꽃냄새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동구방을 뛰놀던 학창시절이 그립습니다. 네, 바로 추억의 책장은 학창시절의 추억을 꺼내는 공간이고 시간입니다. 아카시아 꽃 향기에 어떤 또 다른 추억이 있는지. 초등학교 시절에 가정 방문을 하셨던 3학년 때 안저택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시골 마을에 오셔서 가정 방문하면서 길 옆에 흐드러지게 핀 아카시아 꽃을 꺾어서 함께 걸으면서 아카시아 꽃잎을 내 얼굴에 스미게 했던 그 향기가 56년이 지난 지금에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 선생님이 아카시아 꽃잎을 뜯어서 얼굴에 슬슬 이렇게 쓸어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되게 감성적인 선생님이셨네요. 네, 그 선생님 지금 얼굴도 기억나십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웅변을 가르쳐 주셨고 또 교내 축구대회 할 때 방송을 이렇게 교내 방송을 이렇게 중계를 해주셨던 그런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아마 추억으로서 이렇게 간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또 어린 시절에 낭만을 키워주는 선생님들이 꼭 계시단 말이에요. 네, 네. 저는 되게 인상적이네요. 아카시아 꽃잎을 꺾어서 얼굴 뺨에다가 갖다 댔다는 거는 시인이 되거라 이런 예감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 향내를 오감으로 맡게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신 선생님이네요. 네. 흘러간 노래 한 곡에도 선생님 이렇게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네. 그 시절에 선생님이 뛰놀았던 얼굴이 저도 살짝 그려집니다. 추억이 꽃처럼 피어나는 시간, 마음이 머무는 공간, 리아가 진행하는 추억의 책장. 오늘 초대 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봉후종이라고 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전문 건수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를 쓰면서 위로받고 신앙송으로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일을 바라보면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시님의 시, 그곳에서 인생의 깊이를 새기며 함께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건설업을 30년 하셨다고 하니까 왠지 딱딱하고 벽이 좀 약간 느껴졌거든요. 맞나요, 선생님?
저는 푸근한 남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말랑말랑한 시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예, 예. 환영합니다, 선생님. 저를 좀 봐주시죠. 아이고, 시 속으로 들어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수원 공동체 라디오 네. 어때요, 분위기가? 제가 사실은 오늘 서울 디지털 단지역에서 전철을 타고 네. 1시간여간 수원역에 내려서 수원 AK 프라자에서 점심을 먹고 어, 수원 공중전 TV가 방송국이 어디 있나 미리 답사를 하고 와, 답사 그래서 남자. 이 주변에 뭐가 있나 해서 음, 뭔가 그 커피를 한 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커피를 사가지고 이렇게 낭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커피를 사들고 오셨는데요. 라디오 하면 아날로그, 그쵸? 네. 요즘 말하는 라떼 하는데 정감 있어요. 1호선 전철을 타셨다는 거잖아요. 수원역까지 오는 네. 여기까지 오는 길을 샅샅이 좀 뒤져보셨군요. 그럼 멋진 커피숍이 있던가요? 투썸 플러스도 있고 메가 커피도 있고 광고를 너무 심하게. 메가 커피는 커피를 너무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정도로 해서 제가 그러셨구나. 구입해 가지고 왔습니다. 시원하게 우리가 아를 마시면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가정 방문 얘기 살짝 나왔는데 저도 그때 그 시절은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면 1학년 딱 들어가면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마을 축제였어요. 그래서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그리든 뭐 한 줄 기차를 하든 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했던 또 기억이 있거든요. 선생님 시절의 가정 방문 궁금해집니다. 저도 아마 그때 반장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이 저희들이 한 45 정도 됐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안내자가 돼가지고 네. 집집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릿고개 어려운 시기였기 네. 때문에 네. 선생님들이 학생 그 부모님을 만나서 상담도 하시고 서로 소통하시고 부모님들이 선생님께 이제 그 돌아가실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특별한 적이 없으니까 계란남에 계란 한 꾸러미, 한 꾸러미, 감자,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으로 마음을 전부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 시절이 참 그리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때 그 시절 그거는 뇌물이 아니라 사랑이고 정이고 고마움이었죠.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나요. 선생님 오시니까 대접에 설탕물 한 그릇 이렇게 타오셨던 엄마의 모습이 잠깐 생각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쵸? 어머니께서 예. 꼭 그렇게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설탕물을 그냥 우리 밥 먹는 사발 있죠. 거기다가 대접한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계란 꾸러미 하니까 또 먹거리가 생각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그 시절에 어떤 먹거리들이 또 생각나는지. 저희들이 이제 60년대, 70년대에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네. 보릿고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어려웠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아마 학교에서 옥수수죽을 옥수수죽이요? 옥수수죽과 빵 빵. 이런 것을 배급받아서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 또 한 번은 교장 선생님과 학생 대표로 부대 임문 공연을 간 적이 있었는데 군부대 임문 공연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읍내 중국집에서 사주신 짜장면 한 그릇이 그렇게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그 맛을 추억해서 먹어보지만 그때 그 맛은 나지 않습니다. 그 짜장 맛은 추억에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짜장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설탕 한 주먹이 올라가 있던 콩국수 맛이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선생님께서 읍내죠. 읍내에서 시험지 채점하고 애썼다고 아마 콩국수를 사줬던 기억이 나는데 하얀 설탕가루가 눈송이처럼 올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콩국수 맛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니아님하고 우리 같은 세대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묻어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 묻어가시지 마시고. 어쩌면 추억은 오래된 사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골목 국화빵 냄새라든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연필 깎던 소리,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가장 순수했던 시절로 데려가니까요. 추억거리가 많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그때 그 시절의 노래 보리밭 가곡을 또 들었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 곡은 동요였고 이번에는 가곡. 네. 이 노래 또한 거의 국민 그렇죠. 가곡이죠. 갑자기 청보리밭 생각도 납니다. 보리밭에 대한 특별한 또 사연이 있을 듯 합니다. 박오목 시인님께서 이제 음. 보리밭을 애생각이라는 그 노래로 이렇게 보리밭을 저기 바꿔 작사했죠. 작사하셨는데 네. 보리밭을 제목으로 이렇게 바꿔 노래 완성을 했는데 음. 두 사람이 함께 떠올린 것은 일렁이는 청보리밭이었다고 일렁이는 청보리밭. 청보리밭이었다고 합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음. 네 부르는 소리가 있어 나를 멈춘다. 돌아보면 아무도 뵈지 않고 저녁 넓힌 하늘만 눈에 차누나. 나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항상 늘 가슴이 그 당시에 보리풀 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늘 곡에 보리피리. 보리 가지고서 피리를 불던 그 음. 생각이 나고 음흠. 어려웠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면 가슴이 먹먹해. 먹먹합니다. 아, 보릿고기 얘기도 나왔고 어려운 시절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보리피리 하니까 보리 막 팰 때 그걸 꺾어서 피리로 부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네. 조금 그 꺾어서 거기에 불면 음. 피리소처럼 그 연주도 할 수 있고 연주도 할 수 있어요.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휘파람처럼 이렇게 할 수도 휘파람처럼 나와요? 있었습니다. 예. 그게 그러면 하나의 놀잇감이었겠네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하모니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보리피를 불면서 네. 동네 애들하고 같이 뛰놀던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청보리밭 하니까 또 시도 생각나지만 저희들이 이제 전북 고창에 학원 농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농장? 거기에 보면은 청보리밭을 수만 평을 해서 거기서 그 영화 촬영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이 보리모라고 그래가지고 고창이 원산지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창? 예. 전북 고창이 네. 선생님 고향 마을인가요? 고향입니다. 고향이구나. 고창 거기가 그러면 청보리를 많이 재배한다는 뜻이네요. 많이 재배하죠. 이제 논농사가 이제 공장지대가 없고 그냥 청정직으로 보리 벼농사를 주로 하는 그런 고장입니다. 보리밭에 대한 또 다른 인연도 있을 듯한데 어떤 인연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고창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고창고등학교. 보리의 꽃말이 이제 그 일치단결이라고 합니다. 일치단결이요? 예, 일치단결 처음 같이 들어봤어요. 함께. 그래서 이제 교가에 저희들이 그 고창고 배지에 보리에 들어가 있는 그 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가에 네. 이 밭에서 자라난 보리 13도 근역에 두루 퍼지고 이 밭에서 자란 보리 온 새 곳곳이 씨가 되겠네 하는 교가가 있습니다. 교가에도 네, 지금 보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란 시인의 그 희망가에도 나오는 네. 그 눈 덮인 밭고랑에서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고 하는 시도 있고 시골에서 살던 때 이제 그 학교에서 단체로 보리밭을 겨울에 네. 그 밟아주던 일단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보리를 밟아요? 밟아줘야. 그럼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보리의 생명력은 밟을수록 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매력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삶도 저 보리의 꽃말처럼 일치단결해야 생명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여름에 힘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리에 대한 그런 또 다른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창고등학교 교가에 보리가 나온다는 예. 보리의 꽃말도 일치단결 예. 참 의미 있네요. 네. 그리고 밟으면 밟을수록 잘 자란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야, 보리에 이런 깊은 뜻이 있는지 새삼스럽네요. 그전에는 우리는 어렸을 때 보리밭이 그렇게 싫었지 않습니까? 쌀밥 먹고 싶었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리밥을 먹으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밥을 한 숟가락 정도의 저기 쌀밥을 조금 드리거든요. 네. 한 숟가락을 저한테 남겨주고 먹었던 그 쌀밥 한 숟가락이 음. 지금도 기억에 남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지금은 보리가 건강식으로 해가지고 쌀보다 더 귀한 그럼요, 보리가 됐습니다. 예, 예. 그럼요. 그리고 그 약간 까실까실한 음. 입안에서 혼자 노는 보리가 되게 고소하고 맛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그랬군요.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손자 사랑이겠죠. 음. 한 숟가락 딱 얹어주시는 그 사랑. 예전에는 도시락 하면 검사도 했어요. 도시락에 맞습니다. 보리밥을 싸왔나 안 싸왔나. 혼분식을 해야 되는 사람이 무조건 해야 돼. 걸리면은 밥 못 먹었습니다. 이상하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휘말리는 듯 하는데 거리가 있는데 휘말리고 있습니다. 아까 문병란 시인의 시 얘기도 했는데 보리 얘기하니까 윤구마 시인의 동시 속에 네. 할머니의 수수께끼라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 같이 감상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할머니의 수수께끼니까 예. 수수께끼예요. 예, 예. 네. 있잖아요. 하늘 아래 제일 높은 고개가 있대요. 무슨 고개죠? 보릿고개입니다. 오, 딩동댕동. 두 번째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개가 있답니다. 그 어려웠던 시기에 제가 어려웠던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 딩동댕동. 세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가장 서럽게 넘었던 고개는? 보릿고개입니다. 왜 이렇게 척척 잘 맞추시지? 다음은 있었지만 전설 같은 고개. 그래도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 시절 한이 많았던 고개. 그 어려웠던 시기에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다. 진성 가수가 보릿고개를 노르면서 어머니 한의 소리를 들었더니 그 고개도 보릿고개입니다.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우리 할머니 단골 수수께끼는 보릿고개입니다. 딩동댕동. 이렇게 보릿고개에 대한 수수께끼 동시를 우리가 감상했는데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 합니다. 가난했던 시절 그 진성 가수 얘기하셨는데 아야 배꼽질라 뛰지 마라 뛰지 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선생님.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런 노래가 있단 예, 말이에요. 예, 예. 선생님은 어린 시절 어떤 놀이를 즐겨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저희들은 아마 이제 남학생들은 거의 뭐 자치기 이렇게 자치기? 예, 아니 이게 그 골프처럼 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자치기 놓고 치는 게 그러니까 구슬치기 또는 음. 비석치기. 이제 여자애들은 대개 이제 그 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 예, 공기놀이죠. 공기놀이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좀 즐거웠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참 지금은 뭐 컴퓨터나 뭐 SNS나 그 뭐야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때 네. 당시에는 참 운치가 있었고 맞아요. 분위기 있고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놀이였지만은 같이 어울리면서 협동심도 생기고 그래서 그 정감도 거기 그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리네요, 보리. 예. 일치. 예, 예. 그쵸. 예. 놀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함께. 있는 거. 그쵸. 음. 단합이 그렇게 잘 돼 그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시골 마을에도 여학생들이 한 10명, 10명. 거의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 열 몇 명, 그래서 20 몇 명이 이게 집집마다 이제 보리쌀 2대를 걷어가지고 네. 계모임 비슷하게 가지고 네.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어머니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그 음식도 만들어줘가지고 단합을 시골 마을에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했던 그런 그 추억이 있습니다. 엄청 낭만적이네요. 네. 그렇게 개인 모임처럼 보리 한 2대 다 나눠서 모아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모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또 그 모임 중에서도 가장 생각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시절 때 나를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근데 이제 그 지나고 나오고 보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착하고 예쁘다는 생각을 받았지 그렇게 좋아하는 느낌을 못 받는데
커서 자라가지고 저를 우리 마을 여자친구를 통해서 나를 좋아했다는 것을 듣고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 행복했던 그런 왜냐하면 지난 이야기니까요. 지난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대는 이제 자전거를 저희들은 그 집에서 한 2km 정도 네.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친구하고 도서관 갔다가 저녁에 늦게 오면서 목련꽃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함께했던 그 목련꽃 그늘 그늘 아래서 이런 그쵸. 노래 이제 보리밭도 노래를 같이 부르고 음. 했던 그야말로 이제 중마구이면서 함께 지금까지 하고 있던 제 증권회사 연구소에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영윤이라는 친구가 있고 영윤이? 예, 영윤이 영윤이 선생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친구는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는데 그 집사람하고 1년 정도를 해외를 갔다가 최근에도 전화를 안 받아서 물어봤더니 전화 안 받았더니 1개월 동안 또 해외를 갔다가 와가지고 아주 낭만적으로 사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그 경험을 좀 받으려고 한번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부럽네요. 영윤아, 너만 그렇게 다니면 안 돼. 그렇지. 나랑 이제 같이 다니자. 집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는 모든 걸 좀 잠시 쉬고 음. 더 이제 우리만의 어떤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떠나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게요. 아직은 제가 좀 좋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삶을 좀 더 살아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하여튼 그것도 하면서 같이 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으셨죠? 우리 봉우정 선생님 친구분 혼자만 즐기시지 마시고 같이 즐기시는 게 보리밭에 꽃말처럼 꽃은 아니죠? 같이 하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놀이 하니까 선생님 요즘에 또 푹 빠져 있는 놀이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요즘에 내 좋은 사람들하고 음. 시를 쓰면서 위로받고 신앙송을 하면서 힐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과 공감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서 기억에 남는 추억에 남는 명시 한 편 써보는 게 소원입니다. 시를 쓰는 시인이라면 누구나 좋은 시 한 편 남기는 게 꿈이잖아요. 네. 선생님이 지금처럼 사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시 남길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지 마시고 그냥 즐기세요. 즐기겠습니다. 예, 즐기다 보면은 뭔가 보이고 예. 우리는 유년 시절에 그런 청보리밭도 생각할 수 있고 자치기 아까 얘기하셨는데 요즘 애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이들 그 분위기 그 환경을 거저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를 쓸 수 있는 밭은 다 읽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잘 우리가 활용하면 좋은 시가 나올 잘 것 같습니다. 배우고 하여튼 이제 공감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고 있는데 네. 선생님의 수학 여행에 대한 추억은 어떤 추억이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남자 고등학교, 남자 중학교를 다녀가지고 여학생들하고 공학을 하면 애틋한 사연이 있는데 그런 사연은 저희들이 좀 없고 수학여행을 가면서 항상 그 설레임과 떨림 그 전에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면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수건놀이도 하고 걸리면은 노래도 하고 맞아요. 장기자랑도 하고 맞아요.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학생과 소통이 사실은 우리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엄청 엄격하셔가지고 학생들이 꼼짝을 못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수학여행을 가면서 이제 같이 맞아요. 마음을 열어놓고 했던 그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예. 소통의 공간, 소통의 시간이었네요. 예, 저는 수학 여행 딱 생각하면요.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외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떨어져서 다른 그렇죠. 공간에서 떠나는 거니까. 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학여행에서 처음 여행을 했으니까 뭔가를 사가지고 와야 돼.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징어 한 마리 사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나가셨다가 들어오실 때는 검정 봉다리를 항상 가져오셨거든요. 그 안에 먹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되게 지금도 그리워하는데 항상 아버지가
외출했다 돌아오시면 먹을거리가 있다. 그런 기대감. 기대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더라고요. 나갔다 오면 뭘 가지고 오고 여행 갔다 오면 작은 액세서리라도 사오더라고요. 그런 낭만이 또 생각이 납니다. 저도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시골에서 이제 읍내에 가서 장을 보시지 않습니까? 엿이라든가 뭐 붕어빵이라든가 이런 엿. 것들 그러니까 그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맞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가능하면 여행을 가면은 뭔가를 갖다가 나가서 사올 수 있다는 것도 건강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 의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음. 아버님 사랑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히 필요 없는데 뭘 사와 이렇게 건조하게 얘기하신 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뭐가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추억을 하나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딜 가면 작은 소품을 사요. 기념품처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억도 함께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이제 아까 그 친구분이랑 여행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잊지 마시고 기념품 사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친구하고는 사실은 이제 대학교 때 배낭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전국을 통하면서 사실은 전국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배낭을 메면서 이제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쭉 동해안을 따라서 저희가 이제 토암산 석굴암에서 사실은 토암산에서 사실은 그 텐트를 치고 잘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둘이 토암산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그냥 잔 게 아니라 잤습니다요. 둘이 사실은 잤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요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했던 그 추억이 영유인한 친구였습니다. 그 아련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 너무 친구.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 순간 그 친구는 지금 일하고 계실까요? 놀고 계실까요? 지금 이제 그 주식 그 증권회사에 있었었기 때문에 돈 잘 벌고 있을 열심히 겁니다. 주식하고 계실까요? 근데 그분은 장기 가치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타는 안 하고 단타는 안 해요. 돈 잘 벌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보면은, 언제 소개 좀 시켜주세요.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분 꼭 만나고 저도 단타든 뭐 장타든 한번 공부를 요만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가능하면 하던 일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은 귀신도 모릅니다.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 일단 주어진 일 잘하시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네. 우리는 추억으로 우리 행복의 시간을 나누기로 하고요. 이번 곡은 편안하고 차분하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기의 봉우리입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봉우리 노랫말이 참 시처럼 예쁘죠. 들을 때마다 되게 찡해요.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입니다. 선생님은 어때요? 네, 맞아요. 우리는 끝없이 오르기만을 원하기는 하겠죠. 내려놓을 때를 되었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려고만 하고. 저도 이제 등산을 하면서 정상을 향해서 무조건 정상에 가서 그 모습만 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조금 낮은 곳에서 맞아요. 평지에서도 걸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작은 제비꽃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 사람들이 흔히 내려놔야 돼, 비워야 돼 엄청나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 안 비워져요. 그리고 비우지 않더라고요. 이런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정말 비울 게 뭐가 있는지 내려놓아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사실은 목표가 잘 살기 위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한없이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한다든가 그렇죠.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는데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느 시점에서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앞에 있는 그 역으로 생각을 해서 살아가는 의미를 좀 더 진중히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채움이 비움보다
좋지 않고 음흠. 비우면 더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음. 알기까지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내려놓자. 내려놓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억의 책장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좀 비우고 내려놓고 차분하게 순수했던 정말 순수했던 그 시절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도 되게 행복한 거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이 시간만이라도 비우지 못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침에 저도 가볍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하면서 만났던 분이 동네 분이시죠. 은퇴를 하고 났더니 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너무 고독하대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정년퇴임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제 이모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준비가 사실은 경제적으로나 어떤 그 마음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정년퇴직이 없잖아요. 사업하시니까. 근데 사실은 뭐 정년이라는 것이 힘이 들고 더 이상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 잘합니다. 저도 이제 그 가끔 직원들한테 엑셀을 갖다가 이제 그 계산하는 거라든가 함수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동안 저도 젊었을 때는 잘했었어요. 근데 지금 전번에 가르쳐 줬는데 왜 또 물어보십니까? 너도 내 나이 봐라. 그래서 하여튼 더 머리 좀 두고 그래서 이제 신앙송을 하는 이유도 자꾸 암송을 하면 치매를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시도 외우고 이렇게 그 젊은이들한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그 천천히 조금 그 다정하게 나의 길을 좀 걸어보려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다정하게 나의 길을 좀 걷고 계시는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멋있네요. 천천히 다정하게 나의 길을 걷고 있는 건설 사업을 하시다가 전혀 상반됐네 말랑말랑한 인문학 쪽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문학 쪽으로 오신 선생님을 정말 쌍수들어 환영합니다. 다정하게 나아가 보시자고요. 저도 사실 이제 원래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건축공학을 편입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40대에 어쩐지 이제 40대 하니까 젊었을 때는 저도 공부를 참 열심히 하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니까 애우면 잃어버리고 계산을 하면 계산도 안 되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삼포진이 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2학기 때는 이제 이게 머리가 깨어져 가지고 머리도 돌아가고 그래서 장학금도 받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자기가 어떤 그 고정되어 있는 사고를 가지고 하지 말고 앞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서 새로 개발하고 자기 취미도 갖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 장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장수의 비결도 되지만 그리고 또 나에게 꿈이 계속적으로 다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렸을 때 고창에 사셨잖아요. 네. 고창 고등학교 나오셨으니까 어렸을 때 꿈이 저는 이제 그 7남매의 네 번째입니다. 형님하고 누나 둘이 있고 저하고 동생들 셋이 있고 그래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버님이 저를 상당히 이뻐하셨어요. 그중에 좀 똘똘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7남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배웠습니다. 옛날에 사실은 그 어렵던 시기에 사실 보릿고개 시절에 시골에서 그 수입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아버님은 소를 한 마리 키워서 송아지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골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소를 팔아가지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적금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고추 팔아서 학교 다니는 사람, 마늘 팔아서 학교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참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소 팔아서 학교 다닌 사람. 그래서 어릴 때 꿈이 사실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그 꿈은 이루지 못하고 사실은 학교 때 이제 뭐 행정고시 공부를 고시반에서 좀 공부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께서 선생님을 하시면서 고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행정고시 합격을 하셨어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대학 가서 그걸 해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영향이 있었고 선생님의 영향으로 그 어렸을 선생님도 되게 멋지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늦은 나이에 교사 생활하면서도 행정고시 공부를 해서 합격하시고 되게 학생들에게는 멋진 꿈을 심어주는 훌륭한 선생님이셨네요. 뭐 모델이 됐었죠. 저희들에게 어. 항상 그 반듯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항상 공부하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사실은 고등학교 때 한 7개 반 정도 됐는데 3개 반은 인문계에서 1개 반은 또 그 우수반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수반을 그 지도했던 그 선생님이셔요. 그 임재호 선생님이라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대단하셨던 분이셔요. 하여튼 그 자기 철저히 관리하고 저도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그런 그 롤모델이 돼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우리 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우리 선생님이신 우리 집사람을 얻어서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꿈은 이룬 거네. 반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반 이상 이룬 거죠 뭐. 40년 동안 같이 또 동고동락하면서 또 앞으로를 또 딸내미가 대신해 주니까 선생님의 꿈은 이뤘네요. 그러면 그래도 마을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똘똘했고 공부도 잘했고 부러운 친구가 없었겠습니다. 아니죠. 저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반 짝꿍이었는데 이 친구는 책을 이렇게 같이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넘기는데 이건 뭐 몇 페이지씩 그냥 넘깁니다. 왜냐하면은 속독을 하나? 속독을 머리가 좋다는 얘기죠. IQ가 뭐 145 정도 되니까. 내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김김미 선생님이라고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이제 그 1학기 때 저는 이제 얌전하고 그러면 그 착한 어린이상을 주더라고. 이게 최고의 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했던 부분이니까 이 친구는 같이 공부를 해도 이 친구는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보고 생각하고 이래 보는데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그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가서 사법고시에서 변호사를 한 역시 친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친구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머리는 그렇지만 저는 감성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감성은 머리를 이긴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갔는데 70년이 걸렸다고 하긴 하잖아요. 그 감성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자기 있는 것을 네. 조금 나눠주면 되거든요. 조금 베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면 그 친구들이 나를 안 좋아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그거는 확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진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나중에 제가 알겠습니다. 확인하기로 하고요. 예. 걸어오시는 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좋은 친구가 옆에 롤 모델로 있었고 또 좋으신 훌륭하신 선생님도 롤 모델로 계셨네요. 그래서 헛되지 않고 선생님이 열심히 잘 살아오시고 성공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베풀고 좋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선한 영향력? 네. 저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했을 때 쿵 했어요. 아까 분명 우리가 내려놓고 비웁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뭘 또 욕심으로 채울래나 이랬는데 역시 선생님은 나누고 베풀고 공유하고 만남으로 채우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이쯤 되면 이쯤 살아보면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길이 더 빛나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응원하는 걸로 그러시죠.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윈윈. 서로 달란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서 해볼까요 그럼? 앞으로 나갑시다.
뭔가 결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선생님 지금까지 재밌게 추억을 꺼내 주셨는데 참 감사하고요. 이 시간 또한 선생님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저장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리아와 함께하는 추억의 책장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그 96.3 메가헬츠 메가헬츠 수원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라디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몇 년 전에 KBS 라디오의 아침마당에 출연했던 그 기분보다 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해? 오늘 추억의 책장 출연 소감을 니아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네. 괜찮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라고. 출연자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니아는 풀잎처럼 편안해졌습니다. 니아와 저는 토닥토닥 서로 토닥이며 티카티카 했습니다. 추억의 책장 두 번째를 넘기며 포근히 안아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며 음악 속에 사연을 실어 일상적인 재미있는 수다 방송을 니아와 함께한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와, 선생님은 윤구마 동시 마음이에게라는 동시를 패러디해가지고 소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동적이네요. 재미있는 추억의 책장을 넘겨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기억은 잊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가장 따뜻한 서랍에 고이 접혀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시절 우리들의 순수했던 마음과 그리운 얼굴들이 포근하게 가슴에 남아 있는데요. 추억은 오늘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삶은 흘러가지만 아름다운 기억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피어나는 꽃이 되겠지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향기롭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MHz 당신의 기억을 함께 읽는 추억의 책장 리아와 함께 해주신 봉우종 선생님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